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수금 아침은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한 공간 열어뒀습니다. 오픈 채팅방 오늘도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을 예정이고요.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TV화면 속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기만 하신다면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답장 통해서 더욱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조금 더 자세한 레시피 장중흐름 백강훈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내내 올랐던 우리 증시는 숨고르기를 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로 마쳤고 개인 투자자들만 3천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가량 하락하며 2차 전지주들은 힘을 못 썼고 국제유가의 급락에 항공주들은 웃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4% 내린 2,469포인트에서 마쳤고 코스닥은 1.5% 가까이 빠지면서 800선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보이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뉴욕 증시는 3주 연속 주간 상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8% 부근까지 떨어지며 지난 9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오르며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11월 들어서 저희 방송에서 함께하고 있는 백강훈 멘토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진짜 주식이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 종목 분석 미리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 개장 이후에는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채워주고 계십니다. 알려드렸던 종목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외에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 자리 옮겨서 멘토님께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르게 찾아온 것 같은 겨울이 지나고 어제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이 회복됐습니다. 증시는 11월 들어서 역시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분 좋은 랠리가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11월 들어서 저희 방송 합류하시게 된 백강우 멘토님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와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의 시작 또다시 저희는 진짜 주식 백강우 멘토님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강우 멘토입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바닥을 어느 정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했었던 이제 조금씩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1차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그 1차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의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숨을 돌린 것 같지만은 앞으로 좀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자, 이번 주 한 주도 수익으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백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장중의 흐름 무료 메시지로 손쉽게 계속해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한 공간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2가지 입장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그리고 멘토님과 함께 저녁에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기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송 출연하시는 월수금 저녁 8시 너튜브에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7글자 검색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들의 얘기 좀 더 깊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11월 15일 지난주 수요일에 알려드렸던 도산 로보틱스. 자, 그 당시 협동 로봇 대장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포착해 주시고 지난주 수목금 금요일은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 도산 로보틱스는 3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멘토님이 조금 더 이 가격 전략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한 43,000원 정도로 수정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조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추가적인 전략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우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진입 타점을 좀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맞아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쉽잖아요. 괜히 좀 매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고점에 물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기다림이 칠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처음에 43,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43,000원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한 번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좀 얘기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보시게 되면 제가 공개한 이후에 목요일 날 보시면 약 9%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날도 금요일 날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상승을 좀 못하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48,000원 이 부분을 돌파가 되면서 원래는 위에 매물대가 보시게 되면 있죠. 이 매물대 때문에 바로 좀 상승을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매물대를 고점에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보시게 되면 이게 매물대입니다. 앞선 매물대. 근데 이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다 보니까 매물이 별로 심화되지 않게끔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크게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 분봉으로 볼게요. 이게 60분봉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가 이렇게 작용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거래일 자체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왜 제가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냐면 상장 이후에 너무나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았던 공모주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장되고 난 뒤에 그럼 그 많은 분들이 이 관심과 집중을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거래 일수는 짧더라도 이 거래 일수는 짧더라도 이 거래되는 이 봉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에 동참했다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은 요 박스권을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고점과 하단에 박스권 형성돼 있는데 고점과 하단 박스권 그대로 좀 이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 한 번에 돌파 못 해요. 왜냐면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기업적 뭐 가치를 보게 되자면 중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끝난 결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은 맞는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왜 내려와야 되냐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 매물대에 있는 그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물려 있거나 고점에 매수된 분들의 매물이 나와야 돼요. 매물이 나와야 그래야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해서 지금 현재 구간은 분명히 저항대 부근에 있지만 한 번의 돌파가 일어나기보다는 한 번 눌림 이후에 상승이 일어나도 좋을 것 같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조정 구간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까지 분명히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가격대를 43,000원대 이렇게 좀 얘기 드렸지만 조금 더 높일게요. 약간 높이겠습니다. 47,900원 즉 48,000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네. 1차 진입 구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부분만 볼게요. 보시면 이거 보시게 되면 강력한 저항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저항이 만약에 돌파가 되면 뭐로 바뀌나요? 지지로 바뀌겠죠. 그럼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는 보시면은 강력한 지지 받았잖아요.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그다음에 뭐 미국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도 우상향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초기에는 약 48,000원 부근 1차 진입 구간으로 보셔도 좋으시되 단 만약에 48,000원이 깨지면 그 즉시 손절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은 마이너스 1%, 2%로 짧아지되 상승 수익은 플러스 5%, 10% 가까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진입 구간 48,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셨습니다.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진입 타점은 48,000원 아래에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진입했다가 소위 말하는 물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멘토님 추천해 주신 라인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밀키트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당시 멘토님께서 4,000원 라인대 매수 가능한 밴드 범위라고 알려주셨는데요. 11월 13일쯤 4,000원 저점을 왔다가 그 이후 주 후반에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부터 그 자리 좀 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 폴라리스 오피스 함께 좀 접근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폴라리스 오피스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을 텐데 이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게 바로 11월 15일 날 요 음봉입니다. 요 음봉인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음봉으로 갭으로 만약에 상승이 되면은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갭을 메꿔야 된다. 즉 상승분을 한번 메꾸고 나서 상승이 나와야 된다가 정석적인 그 기술적 분석의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 앞으로 흐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상승을 시켜버리죠. 네. 이게 뭐냐면 상승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만큼 매수세가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현재 박스권의 상단 부근 즉 저항대 부근에 바로 있습니다. 이 저항대가 약 5,200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돌파 시도했어요. 약 10월 달에 돌파를 시도했으나 돌파가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돌파라고 하면 돌파가 이루어지면 지지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돌파의 시기가 왔다. 고로
오늘 이 돌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0%가 넘을 정도로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상승 이후에 강력하게 저항대가 또 이루어져 있죠. 네. 바로 약 5,6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대가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저항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앞선 매물대가 많아요. 제가 말한 매물대가 사실 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돌파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상승하고 소위 말하는 제가 말하는 강력한 저항은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지지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현재는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도 우리 또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눌림을 노려봐야 된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바로 진입하기는 너무나 좀 위험한 자리 같고요.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5,200원 돌파가 제대로 이루어지냐를 보고 난 뒤에 눌림목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설명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진입 타점을 지나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선 자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께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차트 설명 잘 풀어주고 계신데요.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고투더 퓨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차트상 쉽게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멘토님께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는 공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 공간 안에서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우리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에 대한 얘기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 3989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오늘도 오늘 장 시작까지 현재 13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의 장 시작 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 시장 개장 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 S&T 다이내믹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멘토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밀키트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방산 쪽 모멘텀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관이 깊은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51주 신고가 또 지난주 금요일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멘토님, 우리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착해 주신 이후로 금요일에 긴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런 상승 흐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S&T 다이내믹이 사실 제가 공개하고 난 이후에 네.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재료가 사실 폴란드에 파워팩을 수출한다. 즉 HD 현대 인프라 코어와 함께 그 합작한 이 변속기가 수출된다. 이 부분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보유자형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따라 붙으면 안 돼요. 네. 근데 보유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신고점이 갱신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시게 되면은 52주 신고가를 갱신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은 상한가 한 16%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뭔가 방해하는 물량이 없을 것 같은데 넓게 보잖아요. 방해하는 물량이 있어요. 언젠가요? 2015년 10월 달에 방해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보고 현재를 다시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제가 가로선을 해보겠습니다. 약 15,000원 부근이죠. 15,000원 부근을 보시게 되면은 강력한 박스권에 즉 저항대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15,000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긴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가 볼게요. 정확하게 15,000원이죠. 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항대 부근에 맞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17일 날 금요일 날 이 강력한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S&T 다이내믹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진입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저항이 돌파가 되면 강력한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요? 15,000원에 들어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 지금 보시면 돌파를 못했었어요. 근데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이 만약에 15,000원대로 오게 된다면 1차 진입의 시기로 봐도 된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중요한 부분이 다만 이 강력한 저항대가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아야겠죠. 15,000원에 진입하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4,700원이 깨지면 내가 손절하겠다. 이런 되게 타이트한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해서 현재 15,000원을 1차 부근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S&T 다이내믹을 제가 물론 소개를 해드렸지만 공개를 했지만 우상향이 지속될 거라는 그 생각은 제가 하진 않습니다. 이게 설마니 전 고점인 뭐 25,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재료의 연속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료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폴란드 파워팩 수출이라는 이 강력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 모멘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파동이 나온다면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파동이 나온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약 17,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장 시작 전 특징주 저희 밀키트 종목이기도 했던 S&T 다이내믹스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진입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15,000원 자리로 매수 가능한 가격 범위를 수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현재 17,000원 부근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종목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핑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굉장히 강한 급등세로 마쳤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좀 금융 플랫폼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고 사실 최근에 움직인 이유는 좀 정치 테마주인 것 같기는 한데요. 멘토님 저희가 좀 핑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주목을 해볼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핑거는 그 토큰증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정치 테마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개하지도 않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네. 핑거를 공개한 이유는 일단은 토큰증권 관련주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징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네. 보시면 2월달 올해 2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만 볼게요. 누가 사고 싶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것만 봐도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샀습니다. 누가요? 외인과 기관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디에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를 봤을 때 우리가 언제 들어가기를 알기 전에 항상 매물대를 찾아야겠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핑거를 봤을 때 중요한 가격대는 11,000원이다 라고 좀 체크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를 봤을 때 항상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저항받고 지지받던 자리가 바로 11,000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현재 그 금요일 날 강력하게 약 29% 상한가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점상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제가 1차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는 바로 11,000원 부근입니다. 진입 구간은 11,000원 부근으로 보시되 한 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항대가 너무나 많아요. 저항대. 저항대가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가로선을 그어볼 텐데 보세요.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을 하나 걷죠. 근데 보시면 저항대로 이루어진 거 보이시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게 엄밀히 말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의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금요일날 물론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준비 운동 없이 즉 어느 정도 매물대가 매집되기 전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상승 나오는 거는 급하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강력한 양봉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네, 보시게 되면은 상승 위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 후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너무나 긴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갑자기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게 되면 너무 강력하게, 너무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 시기는 조금 아래인 11,000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핑거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저희가 그 부분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 증권 토큰 관련주로 현재 시장에서 STO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매력도와 거래량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입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11,000원짜리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밀키트 종목까지 이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 너튜브에 댓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답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TV 화면과 또 혹은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캔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한번 가깝게 여기 가져다 대보신다면 입장 링크 뜨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름부터 좀 새싹처럼 푸릇푸릇한 기운이 느껴지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자, 멘토님 오늘 종목은 한 싹을 들고 오셨는데요. 지난달 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뭐 보안 전문 쪽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또 먼저 얘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싹은 보안 관련주예요.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보안 관련주고 네. 클라우드 IT 보안 솔루션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IT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제가 물론 보안 관련주들 많이 공개를 했지만 네. 지금 한싹이 기술적 분석 자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개하게 된 것 같고요. 간단히 기업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뭐 시큐어 게이트라고 해서 이 보안 전송, 즉 서버와 서버 간의 이 게이트 통로를 만드는 것이 특화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 1,100개 이상의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자체, 공공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쟁력 부분에서 뭐 쟁취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점은 이 부분이에요. 인피니트 밴드라고 해서 국내 최초의 망간자료 전송이 특화됐습니다. 이 망간자료 전송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네. 뭐 기업과 기업 간의 자료 전송 혹은 기업과 개인 간, 뭐 개인 간의 자료를 전송할 때 이 데이터 전송에 사실은 보안이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취약점을 강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현재 보안시장 점유율이 무려 37%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공기관, 즉 지자체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인정을 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 사업을 정부 정책 산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싹도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재료의 연속성이란 게 현재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됐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정부 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이런 재료 때문에 앞으로 뭐 정부가 보안 클라우드를 뭐 육성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슈에 대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바닥권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이 점도 눈여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차후에 이야기 또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지난 주말에 정부 쪽 행정망이 이제 마비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와 보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은 IT 보안 쪽이 지금 IT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AI 기술도 발달되고 있음에 따라서 보안 관련주들은 제가 중장기로 보는 테마 중 하나이죠. 계속 얘기 들었듯이 뭐 AI, 반도체, 로봇도 중장기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또 집중하고 있는 건 이 보안에도 굉장히 중장기 재료로서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정부적 산업으로 밀고 있다, 즉 육성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기사가 나온 만큼 이 현재 공공기관, 금융기관, 관공서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이 한싹이라는 기업 자체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한싹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0월 4일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정부와 이미 좀 관련해서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우선은 이 한싹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슈와 연관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가격 전략, 멘토님께서 또 고투더 퓨처 기법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기업 분석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저희 앞서서도 S&T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종목명은 한일단조인데요. 뭐 방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방산 쪽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한일단조를 공개하는 게 사실 자동차 부품에서 조향장치에 특화됐죠. 매출액도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해서 상승세가 일어나기보다는 방산 관련주에 편입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일 단조하게 되면은 뭐 북한의 핵 뭐 위기라든가 뭐 이런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항상 반응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냥 방산 관련주라고 인식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일단조는 뭐 자동차, 설비 이런 방산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에서는 특히나 조향장치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항공산업이라든가 중장비 이런 기계에 부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사실 방산이에요. 방산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무기를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단조라는 게 사실 쇠를 두드리는 그 기술입니다. 쇠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인 만큼 탄두예요. 즉 미사일의 탄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그 공격 장치의 탄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중요시하게 보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분쟁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분쟁이 아직은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게 되면 유가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유가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여전히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재료가 연속이 되냐 되지 않냐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지금 분쟁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아직 끝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집중과 이목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이 제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공개하게 된 겁니다. 해서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지금 방산주들은 자리를 다졌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한일단조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명만 알아서는 저희가 무엇보다 가격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한싹과 한일단조 두 종목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멘토님의 차트 기법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월 20일 월요일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지수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2,468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정도 오른 강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지수는 정확히 80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227억 원 정도 팔자세로 출발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물량 내놓으면서 시작하고 있고 개인이 265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테마 살펴보시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부방이 1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테마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성창투가 5%, 월비스가 3%, 메가MD 4%, 이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서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 봤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기법 통해서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차트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요. 첫 번째 종목 한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업 분석 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렴한 자리에서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16,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멘토님 한싹 어느 정도 자리에서 한번 진입해 보면 좋을까요? 네, 한싹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한싹의 급소 가격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인데 제가 급소 가격을 설명드리기 전에 흐름을 좀 얘기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10월 4일 날 상장 이후에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긴 음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닥을 계속 내려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10월 25일 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제가 이걸 좀 얘기 드려볼게요. 큰 그림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거 어떤 그림으로 보이냐면 쌍바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쌍바닥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쌍바닥인데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쌍바닥은 항상 반등의 묘미다.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한싹의 모습은 일단 차트의 패턴상 봤을 때 쌍바닥의 그 초입 구간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현재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16,450원인데 제가 아까 16,000원대를 왜 급소의 가격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냐면 일단은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자리가 바로 1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항상 질문을 똑같이 드려요. 누가 사겠어요? 누가? 안 사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누가 사요? 음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누가 샀어요? 심지어 상한가를 갔네요. 설마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싹의 먼 미래를 보고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미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 이후의 흐름을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보시면 내려가잖아요. 내려갔죠? 그리고 보시면 또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현재 한싹은 이미 16,000원대를 그 바닥 구간이다 라고 정한 거나 마찬가지나 다름이 없고요. 그러면 16,000원 이후의 상승 흐름이 중요할 텐데 이 상승의 흐름을 보면 저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월 25일 날 바닥을 내려갔던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를 이후에 또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 긴 음봉이 나왔잖아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볼게요. 보시면 바로 6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강력하게 상승 이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왜 하락이 나왔냐를 봐야 되는데 간단해요. 매물대 때문에. 앞선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거 한 번에 소화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한싹도 실질적으로 공모했을 당시에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집중을 가졌던 종목이다 보니 여기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겠죠.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뭐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상승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 내려가겠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긴 하락이 내려갔던 추세가 갑자기 상승세로 바뀌었다. 즉 이 부분이 엄밀히 말하게 되면 반등이 정확히 초입 구간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힘이 없었다면 이미 오늘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올라가겠다,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정확히 말하게 되면 전 저점, 사실 그 저항대 부근이 16,000원대를 상승하고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도 물론 지금 좋은 가격대예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자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그 조금 더 아래, 보수적으로 접근하자입니다. 조금 더 아래 약 16,000원대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가 1차 진입의 구간이다 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이 16,000원 아래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조정 없이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 16,000원 진입자리 눈여겨보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한싹의 차트상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상장 이후 좀 우하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지금 16,000원짜리 잘 확인하셔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인데요.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은 현재 2,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31일에 고점 3,220원까지 올라갔다가 11월 들어서 이 종목이 좀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오히려 저렴하게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한일단조의 급소 가격은 얼마로 보고 계신가요? 네, 한일단조의 급소 가격은 2,300원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곧 매수의 타점이 오고 있습니다. 오, 네.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 차트의 화면만 봤을 때는 사실은 차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이 차트만 봤을 때는 매수 심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번 상승 이후에 힘이 없이 내려가는 모습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넓게 볼까요? 넓게 봤어요. 넓게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제가 왜 거래량을 보냐고 했냐면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 이유가 바로 현재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22년 6월 이후에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 거래대금이 터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터진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일단조가 이 차트의 모멘텀, 즉 거래량으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졌으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올라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볼까요? 과거 봤을 때 이 정도의 거래량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차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힘을 모으는 매직 구간에 돌아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매직 구간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게 되면은 박스권이 형성됐습니다. 자, 보세요. 3,000제가 100원 부근에 박스권 상단을 그렸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한 저항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거로 볼까요? 저항대잖아요. 보이세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1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과거로 볼까요?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지지받고. 어떤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과거로부터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일단조가 역사가 짧은 기업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매물대가 여기 있겠어요. 무려 몇 년입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는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늘 얘기 드렸던 동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요? 횡보로. 횡보로 뭘 만들어요? 물량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을 모으고 나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야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짧게 이 현재의 모습만, 즉 나무만 보고 아, 한일 단조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의 자리를 정확하게 느끼고 저점 구간이구나, 오히려 박스권의 하단 구간이다라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냥 고점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내려갈 때 사야 된다니까, 진짜. 계속 올라갈 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올 때 사야 돼. 몇 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네. 박스권 하단에 보고 있는 지금 2,400원 구간, 즉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2,300원 구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이 맨날 샀을 때 물리고 손실 보고 맨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비싸게 사서 그래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네. 하단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변해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올 때 2,300원 부근이 강력한 진입의 타점이다. 왜냐하면 2,300원은 과거로 봤을 때도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한일단조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한일단조의 중요한 저희가 급소 가격 라인은 2,3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알려드린 대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는 저희가 좀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해봤던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멘토님 알려주시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실시간 특징주 한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가장 높은 종목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장에서 23% 정도 급등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된 정수기 부품업체 스톰테크는 11,000원 공모가에서 출발해서 현재 19,5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3거래일 정도 이어져 온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 부방, 태평양 물산, 핑거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멘토님, 저희가 이 중에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역시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1등 얘기를.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72,500원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현재 강력한 저항대 바로 부근에 있죠. 73,000원이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우리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왜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드리자면 네. 물론 HBM 건도 있고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업적 분석, 지금 뭐 시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항상 돌파하지 못했던 박스권의 상단이 바로 73,000원입니다. 과거로 보게 돼도 한 번의 돌파가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또 부분이 이 기세라는 게 있어요. 기세. 우리가 뭐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기세가 중요한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인데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 반등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세가 좋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그러면 그 기세에 맞춰서 돌파가 됐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기세에 맞춰서 돌파가 됐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맞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돌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항상 아쉽잖아요. 이 타이밍이란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기 위험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방송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해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기업이죠. 이미 정부 쪽에서 이 클라우드 구축 시스템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새싹 같은 신상 종목 한싹을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끝나지 않고
않고 있는 지금 저희가 방산주 관련해서 지켜볼 종목 한일단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멘토님의 차트상 기법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양지수 우선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